안녕하세요. 반영인수한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커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커피가 잠을 안 오게 한다, 사람을 예민하게 하고 중추를 흥분시킨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다뤄볼 예정이고, 우선 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잠을 못 이루고 특히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서 아주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잠잘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일찍 자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수하는 사람은 9시 자서 3시에 일어나요. 단명한 사람은 3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잠은 겨울하고 똑같습니다. 겨울이 아주 추우면 그 추운 동안 휴식이 되고, 봄에 오히려 힘이 아주 생생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겨울이 춥지 않으면 봄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스프링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프링이 세게 눌러줘야 팍 튀어오르지, 스프링을 약하게 누르면 튀어나오는 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도 역시 아주 깊은 잠을 자야 아침에 힘이 확 솟아오르는 거지, 잠이 부실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에 잠을 자야 굉장히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 못 이루는 사람과 잠을 잘 자는 사람, 두 사람을 여기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가 잠은 3시서부터 9시까지 자면은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면은 1시간이 3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천재의 음기가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를 깊은 잠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용한 저녁에 공부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12시, 1시, 2시를 넘기고 3시쯤 자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벌써 양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몸이 충분한 휴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6시간을 자는 시기죠. 근데 이 6시간은 6 곱하기 3, 18시간의 수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건드려도 모르죠. 9시부터 3시는 1시간이 3시간입니다. 천지의 음기가 성하여 잠잠을 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6 곱하기 3, 8시간. 그러면 요새 학생들은 학원 갔다 오면은 저녁 때 10시, 11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좀 먹고 뭐 씻고 공부 좀 하다 자면은 실은 일찍 자지 못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오자마자 씻고 바로 자고 새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잠효율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암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고 또 늦은 잠을 자고 그러면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로가 암을 부른다, 또 불면이 암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사람은 자는 동안 장기를 회복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낮에는 피가 머리로 가거나 몸으로 갑니다. 자, 사람 몸의 혈액은 크게 세 군데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
두 번째는 사지근골, 하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사지근골로 갑니다. 사지근골은 동양적 개념으로는 양입니다. 양. 그 다음에 팔 운동을 하면 호흡이 더 깊어지고 기가 아주 왕성해집니다. 우리가 팔을 쓰게 되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근육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깊은 호흡이 필요해요. 앉아서 공부할 때는 깊은 호흡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팔에 힘을 쓰면 굉장히 깊은 호흡이 필요해요. 그래서 앉아서 컴퓨터를 할 때도 잠시 주먹을 불끈 쥐고 팔에다가 한 번씩 힘을 줘보면서 하면은 그 팔의 기운을 쓰기 위해서 숨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요. 그러면 앉아있는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근데 집중해서 팔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산소가 가득 들어오고 몸이 쉽게 리프레시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하면 혈액이 뇌로만 가요. 그러면 숨이 얇아지고, 그렇죠? 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특히 앉아서 팔을 밑으로 내리면 이게 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팔을 한번 어깨 높이로 올려보십시오.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올리고 팔을 접은 다음에 그러면 가슴이 확장이 돼 버립니다. 사람이 앉아서 컴퓨터 하는 자세는 이거죠. 그러면 실은 폐가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만약 팔을 한번 이렇게 라운딩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팔이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폐 자체가 쭈그러들어요. 횡격막이 눌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팔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겨드랑이가 벌어지면은 우리가 아까 폐가 오그라들어 있다 그랬죠? 근데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이 오그라든 폐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숨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요. 만약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는 완전히 열립니다. 폐 자체가 완전히 확장이 돼버려요. 횡격막도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소가 들어와요. 우리가 짐승은 항상 저 자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짐승들은 항상 이 가슴을 열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가슴을 열고 이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은 이거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로감이 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컴퓨터를 하더라도 중요한 게 겨드랑이를 띄어라. 겨드랑이를 붙이지 마라.
겨드랑이를 붙이면 산소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폐가 쭈그러든다. 이 생활을 오래 하면 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후가시 잡는다 그러죠. 일본말로 후가시 잡듯이 어깨를 약간 들고 가끔 이렇게 앞을 하고 그 다음에 팔에 한번 힘을 줘보는 거예요. 힘껏 한번 팔로 앞을 미는 것처럼 실제로 팔을 나가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에 힘을 밀듯이 막 힘을 주면은 굉장한 그 힘이 근육으로 쥐어주면서 이 힘을 위해서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게 돼요. 이거를 한 10번 정도 하면 피로가 확 풀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다치고 폐가 줄어들고 그죠? 숨이 얇아진다. 이 숨이 얇아지면서 이제 무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특히 게임을 만약 한다고 치면은 숨을 거의 아주 쉬지도 않습니다. 그죠? 긴장을 해서 숨을 딱 멈추고 막 팔을 두드리는데 이게 제일 안 좋죠. 예. 지금 젊은 분들이 다들 저 지하철에서도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핸드폰을 놓고.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젊으니까 기계가 좋아서 그렇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한 숨이 아니라 숨을 천천히 쉬어서 산소를 가득 들어오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3시부터 9시까지는 1시간이 어떻게 돼요? 20분, 20분. 천지의 양기가 오르고 우리가 3시는 동양에서는 인시라고 부릅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며 인시, 호랑이. 그때는 양기가 터서 잠이 숙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3시서부터 9시까지 자는 분은 6 나누기 3, 겨우 2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6, 3, 18시간을 자는 분하고 6 곱하기 3분의 1, 2시간 자는 분하고 이렇게 자고 나면 공부를 해도 그때 집중이 돼서 잘 된다고 하지만 피로감이 풀리지 않아서 낮에 온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일찍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동양적인 시간의 개념을 이 동양의 모든 언어는 내부의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시를 우리가 자시라고 했는데 그 자시의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라는 거는 이게 마칠료입니다. 완료됐다. 그죠? 마칠료. 그 다음에 새로운 양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자. 그죠? 이제 부모대가 끝나고 새로운 양기가 트기 시작한다예요. 근데 양기가 완전히 수렴되어서 움츠리고 앉아서 움직임이 없어요. 내부에 여기 핵이죠. 핵. 돼지핵. 핵. 내부의 양기를 말아놓고 이제 앞으로 싹이 트려고 하는 힘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주역으로 말하면 감꾀입니다. 바깥은 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지만 완전한 얼음이 아니고 내부에 양기가 있어서 장차 이 양기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물 중에 쥐가 가장 작죠. 쥐가 가장 작다는 것은 가장 움츠려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수렴돼서 움츠리고 움직임이 없는 게 자시예요. 스프링으로 말하면 아주 심하게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를 집어넣고 자, 자에서 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양기가 조금씩 트기 시작해요. 양기가. 자, 축시는 1시서부터 자시가 11시서부터 1시라면은 축시는 1시서부터 3시까지가 축시예요. 이제 양기가 슬슬 움직이는데 아직 양의 힘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느릿느릿 걸음하듯이. 그렇죠? 양기가 조금씩 일어나지만 힘이 약해서 소가 느릿느릿 걷듯이 그렇게 천천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양의 힘이 아주 약한 거죠. 그러면 인시는 어떻게 되느냐? 인이라는 건 호랭이에요. 3시서부터 5시까지. 호랭이는 이제 소처럼 걷는 게 아니라 달리기 시작하죠. 양기가 힘이 붙었어. 이게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기의 힘을 얻어서 호랑이처럼 달리니까 이제부터는 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시가 넘어가면은 아까 제가 적어도 10시에서부터 인시까지 자라. 3시서부터는 양기가 트기 때문에 잠을 자도 잠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3시를 넘어서 우리가 만약 3시에 잠이 든다. 그럼 묘시가 돼요. 묘시는 5시서부터 7시까지가 묘시예요. 묘라는 건 토끼예요. 토끼띠는 묘, 우리 십간 12지 중에서 12지 중에 묘가 토끼를 의미합니다. 호랑이는 달리지만 호랑이는 소양체, 소양체. 토끼는 태양체. 껑충껑충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게 태양체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게 태양체이다. 소양체는 달린다. 소양체는 뛰는데 이거는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양기가 세가지고. 그래서 이 토끼는 태음인 약이에요. 어찌 보면 쥐같이 생겼지만은 우리가 11, 12, 13, 14 같은 태양체래도 태양성 태양체니까 이건 진태양이에요. 진태양. 소양성 태양은 이건 소양성, 소양 성향을 가진 태양이죠. 이거는 태음 성향을 가진 태양. 이거는 소음 성향을 가진 태양이에요. 소음성 태양.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태양은 뭐냐? 기린. 이게 진태양이에요. 소양성 태양은 뭐냐? 사슴. 이게 소양성 태양이에요. 가장 양기가 센 게 기린이니까 여러분들 태음인들은 기린 고기를 먹으면 최고 좋겠죠. 구하기가 어렵겠지만은. 태음성 태양은 뭐냐? 우리가 소의 성질은 느리고 꾸준하다 그랬는데 이 소는 그래도 뿔이 있어. 그래서 투호할 때는 우리가 순하게 길들여져서 그렇지 투호할 때는 소가 머리를 바꿔서 그죠?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소가. 그래서 이 소가 13코드. 태음성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음성 태양만 해도 태음처럼 느릿느릿하면서 기질이 꾸준한 이런 게 있어요. 그 대신에 굉장한 힘이 있죠. 허리 힘이 좋아갖고 어려운 거를 밀고 나갈 수가 있어. 꾸준하게. 그리고 소음성 태양이 바로 아까 저희가 그렸던 토끼. 그죠? 같은 태양이지만 쥐처럼 등이 굽고 엉덩이가 커요. 하지만 이거는 소음체가 아니고 태양체. 그래서 토끼 고기가 태음인한테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태음인 암 환자들 이 토끼 고기가 좋아요. 지방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 고기가 오래된 설사도 멈추고 아주 좋은 게 토끼 고기예요. 그래서 토끼는 양기가 힘을 얻어서 스프링처럼 땅을 툭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잠을 잔다는 것은 스프링을 눌러놓는 것인데 내 몸은 스프링을 누르려고 그러지만 천지의 기운은 위에 오르기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요. 시간이 벌써 19분이네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